은행이란 무엇인가? 예,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그 말 그대로 점포를 통한 대면 거래가 없이 인터넷을 주로 한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보존비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시간적, 영업적 제한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은 대신 유리한 금리나 수수료 등의 가격 경쟁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고객들을 접하기 때문에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잘 되어 있어서 24365가 어디서나 거의 된다고 알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24365가 지켜지는 것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고객들에게 항상 은행 업무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간단히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뱅크 그리고 뱅킹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인터넷 뱅크다. 인터넷 뱅킹이랑은 뭐가 다르냐? 너무 많은 단어가 그리고 그것들이 또 영어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와서 또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통용되는 그리고 또한 원래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영어로 된 문서들과 함께해서 제가 한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뱅크와 뱅킹. 그러면 우리가 뱅크라고 하면 여기 은행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은 지점이 있는 우리가 가서 실제로 돈을 넣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행, 그래서 트래디셔널 뱅크라고 정의를 해보면 반면에 인터넷 온리 뱅크 또는 인터넷 프라이머리 뱅크라고 부르는 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0년대 초반에 다이렉트 뱅크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점포 없이 브랜치리스한 뱅크다 라고 하는 다이렉트 뱅크의 초창기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텔레뱅킹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그 다이렉트 뱅킹 시초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으로만 채널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터넷 온리 뱅크 또는 그것들을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인터넷 온리 뱅크가 가다가 인터넷 온리로는 서비스를 하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텔레뱅킹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다른 채팅 서비스나 다른 채널의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인터넷을 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다른 채널들도 이제 열어놓는 상태가 벌어지면서 인터넷 프라이머리 뱅크라는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프라이머리 뱅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온리 뱅크다 이제 점점 매일매일 새로운 용어들이 또한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래디셔널 뱅크는 모든 우리가 아는 은행 업무 서비스, 그래서 수신, 여신, 펀드, 외환, 카드 등등의 모든 서비스들을 이 은행에서 제공을 하고요. 반면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는 은행별의 특화된 서비스들을 주로 제공하는 것이로 시작이 됐고 또한 그것이 또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래디셔널 뱅크는 브랜치나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텔레뱅킹과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일부를 그러니까 브랜치에 가면 사실 모든 업무가 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크에는 요만큼 텔레뱅크사 또한 그 중에 일부의 서비스들을 그 채널의 성격에 맞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 또한 동일한 형태대로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 뱅킹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전문 은행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서비스하는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과 또한 트래디셔널 뱅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뱅크는 은행이고 뱅킹은 은행 업무죠. 이전에는 뱅킹은 무조건 뱅크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뱅킹은 사실 어디서나 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고 길거리에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게 뱅킹이 된 세상이 됐고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어디서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이 뱅킹을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 신문지상이나 우리가 이제 보는 자료에 많이 등장하는 또 다른 그 터미널로지를 두 번째 더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스마트 뱅킹입니다. 뒤에도 아마 이제 다른 기업은행이나 다른 발표하시는 분께서 이제 스마트 뱅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모바일 뱅킹이 나오면서 또한 디바이스들이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다양해지면서 이제 스마트 뱅킹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뱅킹과 스마트 뱅킹은 거의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는 개념 같아요.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 일부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가면 그 일부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 메뉴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떤 브라우저든지 어떤 운영 체제에든지 활용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뱅킹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픈 뱅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뱅크와 뱅킹이라는 이제 차이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뱅킹이 뱅크에서 벗어나 그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이 뱅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은 편의성과 그다음에 유연성 그리고 접근성 등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은행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전문 은행의 역사는 1990년도 그리고 2000년, 2004년도에 큰 획을 긋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또한 한번 생각해볼 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96년도에 처음 제 이메일 애드레스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세계가 벌어지고 이제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인터넷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고 지금 이 회사 또한 아직까지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은행권 쪽에서 그러면 은행도 인터넷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겼던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1995년도에 Security First Network Bank라는 뱅크가 생겼고요.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했던 큰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그 RBC 온라인 뱅킹 사업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러면서 한 30여 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생겨나고 망하고 생겨나고 합병되고 하면서 한 12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에는 어떤 형태였는지 보면 그 프루덴셜 보험자 다 아시죠? 프루덴셜에서 설립한 에그뱅크라는 뱅크가 생겨났고요. 이 에그뱅크에서 신용카드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던 유럽의 그 영국의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겨났고요.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연합이 경제 통합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나라가 분리되어 있고 넓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인터넷 전문 은행이 또한 그들의 하나의 이제 돌파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그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생긴 이후에 최초로 일본에 생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재팬넷뱅크라는 은행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한 여러 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일본에서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지금 한 10여 년간 생겨왔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모두 다 성공했느냐 또한 지금 그것들이 남아있느냐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기술력이나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니 또한 신뢰도 또한 낮겠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정 비용들이 높았고 마케팅 비용 또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인지 떨어지니까 예금 유치를 실패했고요. 그래서 수익 규모의 고객 확보 또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또한 그 당시에는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대부분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정리가 되고 미국에서 12개 정도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노가 되었을 때 인터넷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해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 전략을 주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분야를 깨닫은 일부 은행들에 있어서 독자적인 수익 모델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의 남아있던 인터넷 전문 은행 모두가 순수익을 창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던 전문은행 또한 2005년도에 흑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잘 갔으면 좋았을 것을 금융위기가 찾아들면서 그 ING뱅크가 캐피털원이라는 회사에 매각이 되게 되고요. 또한 영국에서 매우 잘 나가던 앞에 말씀드린 에그뱅크가 시티뱅크로 매각이 되고, 추후에는 이제 카드와 나머지 그 사업부가 바클레이 카드사로 카드는 가고요. 나머지는 그 욕슈어 빌딩 소사이티라는 회사로 나머지가 매각이 돼서 에그뱅킹이라는 자체가 이전에 에그뱅크였다가 지금 일부 에그뱅킹이라는 브랜드로 남아서 일부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가장 일본에서 1위를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SBI 수비신 넷뱅크가 생겨나게 되면서 통신기업과 그리고 금융그룹의 공동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긴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그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을 활용하면서 이전 인터넷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익스플로어에서 하는 인터넷 뱅크였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의 이제 뱅킹의 시대에 또 다른 한 획을 긋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모바일을 활용하여 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가장 크고요. 그것의 또 하나의 정점을 찍고 있는 테센트 웨이 중에 중국은행이죠. 중국의 최초 인터넷 은행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뱅크 또한 이제 모바일이 인터넷보다 훨씬 더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인도나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같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그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대부분 모바일이 훨씬 더 유선보다 발달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이런 인터넷 뱅크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고, 이제 4월 16일인가요? 이제 다시 새롭게 영업을 정식적으로 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봤을 때도 우리 인터넷 전문 은행에는 한 20년 정도의 역사가 벌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이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터넷 전문 은행 12개가 다들 흑자를 보고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산 규모를 보면 전체 미국 상업은행 자산 규모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500조 정도 되는데요. 물론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500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의 은행의 무언가를 흔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뷰로 봤을 때 총 순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이때는 워낙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요.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겼던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들을 그리고 있다는 게 한 가지 주목할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 비중보다 순영업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자산 비중은 3.3%를 차지하지만 이익의 관점에서는 5.6%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그 1% 정도의 그 순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수익률은 한번 생각해 볼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떤 주체들이 주로 만들었는가를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보면은 주로 이제 이 그린색이 금융사예요. 네, 그 금융사는 보시면
뱅크보다는 찰스 수압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키움증권처럼 온라인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온라인 증권사에서 만든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디스커버뱅크나 아니면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네, 카드사에서 만든 뱅크들. 주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제1금융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권에서 만든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GM 모터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LA뱅크가 2위를 차지하면서 그 자산 규모들을 가지고 또 이런 그 주체들이 가져지고 이런 주체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면 클수록 이익이 클 것인가를 한번 봅니다. 이익이 큰 게 박스가 큰 거고요. 이 색깔이 이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큰 은행일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면 디스커버뱅크나 아니면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는 찰스 수압이나 LA보다 적지만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수익의 구조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설립 주체별 예금 규모 또한 동일하게 보면 디스커버뱅크와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가 이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은행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디스커버 은행은 비은행의 금융권인 카드사가 만든 것이고, 그 Manage Your Money Anytime Anywhere. 사실 이거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당연한 개념 정도와 동일합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24시간 주 7일 동안 그 온라인 채팅을 언제든지 채팅으로 서비스들이 가능하고요. 전화 또한 당연히 가능하고요.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계좌 개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6만 그 ATM.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전문 은행 하면 내가 어디서 이렇게 현금을 출금해야 되는지가 사실 가장 불편한 부분일 텐데, 6만 개 ATM이면 웬만한 데 가면 그냥 수수료 없이 내가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고객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갖고 메리트를 주면서 특별히 보안과 기존의 이제 디스커버라는 이제 카드사로 워낙 유명한 회사이니 신뢰도 또한 높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비슷한데요. 이지 온라인 뱅킹이에요. 그래서 이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형태일 것 같은데요. 기존 거래 은행과 간편한 연계가 이 은행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있는 은행의 계좌와 연계해서 훨씬 더 사용하는 데 편리한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익을 미국에서 내고 있습니다.